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생방 중에 디디다디님이 더마카 말투 맨날 짜증, 화나 있음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 말투가 그랬나요? 화나 있는 건 아니고요. 평소 말투가 저래요. 네? 평소 말투가 저래요. 지금 해보자는 건가요? 저 말투가 평소 말투예요. 농담입니다. 네, 네. 죄송하고요. 네,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친절한 더마카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캐릭터라서 네. 양해하고 들어주시고요. 네. 7723님이 하루 중에 유일하게 뉴스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건 사고 없이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7283님 새벽 공기 맡으며 일한 지 한 달째예요. 1시간만 일해도 땀으로 샤워를 하지만 또 하루 시작하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뉴스 잘 듣고 시작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세요. 요즘 많이 습하고 덥습니다. 네, 빨리 네. 지치죠. 이럴 때 건강. 그리고 3707님이 네. 여기는 청주 복대동입니다. 삼겹살집 24시간 6년 차인데요. 밤새도록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네. 다들 비 피해는 없으시겠지요? 라고 물어주셨고 가을 코스모스 님도 포항입니다. 새벽부터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또 7378님도 대구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발 비가 좀 그치고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이 변해서 옛날에는 6월쯤 말쯤 돼서 장마가 시작했는데 이번에 늦고 그렇죠. 거기다 퍼붓잖아요. 거의 호우. 그것도 게릴라성 호우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비가 쏟아질지 모릅니다. 좀 주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발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는 건 저의 바람인데 비가 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6666님도 사진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예천입니다. 작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천,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새벽 2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순찰하고 있습니다라고 사진 보내주셨는데 물이 도로를 삼켰어요. 그러게요. 좀 복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진척이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청주에서도 지금 그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오송 참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주변 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아침 인사 전해드리고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2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AS 타임을 겸해서 이 댓글팀 논란을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와중에 불거진 게 바로 댓글팀 논란인데요. 관련해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어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을 동원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벌인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요구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언급한 댓글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네, 한 명 더 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 이준석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이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주장한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관련 뉴스를 언급하면서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합시다. 여론 마사지 팀으로 외교를 할 수 있습니까? 국방을 할 수 있습니까? 산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정치적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관련 인터뷰를 해온 입장에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입장이요? 댓글팀의 운영 주체와 댓글팀의 개수. 일단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어제와 그제 진행됐던 인터뷰를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인터뷰 내용인데요. 한 토막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야말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어떤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이 우리 당의 스피커로서 여러 요청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분명한 팀이 있었고.
네, 장해찬 전 최고의 주장은 비교적 명확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여론관리팀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자신이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를 내놓는 추가 폭로 가능성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여론관리팀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보죠. 그저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텍스트만 놓고 봤을 때는 예.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이용해 자기를 공격한다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왜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사용한다고 오인했을까? 네. 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저는 이건 제가 좀 더 세상이 밝아지면 얘기하겠습니다. 네, 면책 특권도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네. 아무튼 장해찬 전 최고의 주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모호한 발언이긴 하지만 뉘앙스는 분명히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른바 김건희 댓글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이죠. 아울러 자신이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밝힐 수 없다라는 취지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댓글팀이 복수, 그러니까 여러 개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백지의 뇌피셜 내용을 그리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 의혹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희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니까 추정은 일단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건 추정이라는 겁니다. 이 추정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건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댓글팀이 복수였는지 여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있었다면 한동훈 후보나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알았는지를 확인할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겠죠. 현실적으로 말하면 확인 수단은 수사권 말고는 없습니다. 이 수사권을 발동할 것인지 여부, 이게 지금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이제 논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제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그 정치권 논란이 향해야 되는 지점이 뭐냐, 바로 이것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정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야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한동훈 특검법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 내용까지 포함이 돼야 하느냐, 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나요? 뭐 그러니까 그 이론상으로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 쭉 그러니까 거쳐왔던 과정을 보면 그럼 또 거기서 막힌다라고 한다면 제3의 길도 한번 모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근데 분명히 좀 여기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드루킹 특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드루킹 특검은 그때 야당에 의해서 특검 추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법 처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에 준해서 본다면 이건 수사권 발동 사항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만 좀 분명히 좀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반면 이제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어제 인터뷰와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과 전혀 다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식의 의혹 제기는 당의 축제인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대응할 필요조차 못 느낀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는 것도 전해드리고요. 촌철님들의 반응 좀 전해드리면 레드헤어님, 장해찬 전 최고, 이준석 의원 모두 내부 제보자 모두인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네. 0248님, 도대체 누구 말에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뉴스를 보는데 어지럽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나라사랑님, 제이비가 언급해주신 드루킹 사건을 언급해주셨어요. 네. 이거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네. 김영우님, 이러면 그냥 다 묶어서 특검 갑시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반면에 마중물님, 댓글은 촌철들에게 맡기고 그 댓글들 혹시 운영할 팀이 있다면 그 돈이 있다면 시골마을 경로당에 안막이나 공급하세요. 그러면 칭찬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올라와 있고요. 대한민국 만세님, 사적인 댓글팀을 누군가 운영했다면 법적으로는 분명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 확실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저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 댓글팀 논란은 이른바 문자 일십 논란에서 불거져 나온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자 이른바 일십 논란으로 돌아가서 또 수많은 지금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을 그 몇 개만 짧게 포인트 짚어서 지금 전해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첫째, 한겨레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이른바 일십한 사실을 알고 이런 XX인데 어떻게 믿느냐라는 취지로 경로를 했다. 이러면 조금 뭔가 실마리가 풀리죠. 김건희 여사 문자에 보면은 뭐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서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문자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가까운 인사들과 공유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냐면 대통령실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이 문자가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유출 경로는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라도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면 요 얘기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문자가 공유가 됐다고 하는데 그 공유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용산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든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경위 설명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점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어제 진행이 됐던 국민의힘 그러니까 경선 주자들 간의 TV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의사가 없다고 들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김건희 여사가 그런 문자를 보냈지만 사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자신은 이해를 했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한 거에 대한 하나의 방증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의사가 없다라고 들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들은 것이 일단 들었답니다. 그렇죠. 이것도 좀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또 주목할 뉴스가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나왔죠.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그때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전화로 언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그게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직후에 이제 전화로 언쟁을 벌였다는 건데 이른바 일십당했다라고 하는 문자는 그로부터 며칠 후에 그러니까 그 발송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 언쟁을 벌였다라는 것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발언과 이른바 그 문자 그 중간 시점에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요건 또 다르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이것도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문자가 전달되고 보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을 했는데 거기서 뭐 그러니까 박절하지 못하게 대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과연 사과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평한 적은 없었다. 그러면 이 보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와 문자의 내용이 매치가 안 된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TV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맥이 닿습니다. 사과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맥이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이게 전해진 것인지가 좀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이 추가 입장을 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7035님, 회사가 너무 이윤만 챙기면 소비자가 외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이윤 챙기기는 언제 멈출까요? 국민의 외면은 두렵지 않은가 보네요. 라고 촌철 보내주셨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돌렸는데요. 거부권 행사 사실을 알리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럼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지는 건데요. 이건 잠시 후 인터뷰에서 좀 소화를 하기로 하고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누구에게로 시선을 돌리면 되나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자, 국민의힘 윤리위에 안철수 징계안이 접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어제 당론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안철수 의원에 대한 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자, 이미 그 전에 징계 여부가 쟁점이 될 거다라고 짚은 바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징계 결정보다 더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은 징계 심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재의결 과정과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안철수 징계 심사는 제2, 제3의 안철수를 막기 위한 내부 단속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건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공수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주요한 보도들이 좀 나왔죠. 그렇습니다. 골프 모임 단톡방 관련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단톡방에 등장하는 이모 씨, 이제 실명이 다 보도가 됐으니까 그냥 저희도 실명 이야기하죠. 이종호 씨. 이 도이치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판결받은 이종호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언급하며 VIP를 입에 올린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근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에서도 청문회 때 나온 얘기부터 시작해서 언론에 나온 내용까지 보고 참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다시 말해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이종호 씨를 축으로 세 갈래 관계를 추적해야 될 겁니다. 하나는 이종호 씨와 임성근 사단장과의 어떤 왕래가 있었느냐가 당연히 조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종호 씨와 용상과의 왕래가 있었는지가 또한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종호 씨가 이렇게 지금 만약에 정말로 그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것처럼 힘을 썼다면 그 힘의 배경이 그냥 이종호 씨 개인의 어떤 그 파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파워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기되는 게 뭐냐면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왕래,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이것도 지금 함께 조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지금 왕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의 기본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통화 기록이겠죠. 그렇죠. 이거부터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이 녹취록에 대해서 이 씨는 이제 해병대 후배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전혀 몰라서 얘기만 들었지 구명 로비는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임성근 전 사단장도 똑같이 얘기했었죠. 국회 입법청문회에 나와서 이모 씨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이모 씨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아,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아,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겠거든. 네. 이 정도면은 결국은 이종호 씨가 VIP하고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 인물이고 인사에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녹음 파일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여기서는 물음표를 찍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모 씨는 이게 짜깁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짜깁기든 뭐든지 간에 호가호의라는 단어도 있죠. 그렇죠? 속칭, 허풍 떨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어제 공수처 관계도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같이 볼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풍 떨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허풍인지 아니면 진짜로 어떤 그 내밀한 관계의 일단이 이 녹음 파일에 지금 묻어서 나온 건지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핵심 축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종호 씨와 용상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다음 뉴스 짧게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간이 애매한데요. 지금 법사위에서 어제 전해드린 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을 했어요. 이 소식 전해드리고 또 하나 신원식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도 올라왔다라는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물꼬가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제2, 제3의 탄핵 청원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걸 예고하고 있는 게 결국은 신원식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탄핵 청원이 접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항상 법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멍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규범이 그러니까 좀 더 정비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시금석이 뭐가 되느냐? 결국은 법사위 청문회가 될 것이다. 그냥 요 정도로 관전 포인트만 정리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소통해 주신 분들께 커피와 와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